자, 이번 4차 시는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다각형 모양의 원순열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요. 19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기본 문제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순열을 배울 때 이렇게 4명의 학생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하시죠? 그 원리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원래 4명을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팩이다? 그렇죠. 4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이게 원순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학생이 앉은 경우와, 자, 이 원탁을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 경우는 다음과 같은 모양들이 있겠죠. 그죠? 1번이 여기로 오고, 또 한 번 더 회전시키면 여기로. 자, 우리가 순열 여기 4팩토리얼에서는 요 각각의 경우를 모두 다른 것으로, 즉 4가지로 인식을 했지만 원순열의 경우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모두 같은 모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4가지를 한 가지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우리가 셀 때 여기 4팩토리얼을 뭐로 4로 나누어 줘 가지고 3팩토리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기로 했습니다. 원순열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원탁, 동그란 모양, 원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모양의 탁자라든지 뭐 삼각형 모양의 탁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앉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4명의 학생이 우리가 이제 앉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원이었을 때는 당연히 4명이 원순열이니까 몇 팩? 그렇죠. 3팩토리얼로 계산을 했죠. 자, 근데 얘도 우리가 3팩토리얼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번 회전을 시켜봤습니다. 그죠? 1번이 여기로, 한 번 더 회전하면 여기로,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원탁의 탁자에서는 요 4가지의 경우가 모두 같은 경우니까 한 가지로 우리가 카운트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직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에 요 모양들이 모두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에서는 1번과 3번이 좀 가로 긴 쪽에 앉아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짧은 쪽에 우리가 1번, 3번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탁이었으면 모두 같은 경우겠지만 요 지금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다른 경우. 그렇죠? 자, 근데 하지만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랑 비교했을 때 넓은 쪽에 1번과 3번이 앉아 있고 순서도 같으니까 첫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같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왜? 그냥 책상만 돌려가지고 똑같이 앉으면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2번과 4번 그림도 넓은 쪽에 2번과 4번이 앉아 있고 회전시키면 똑같겠죠, 모양이. 그지? 하면 우리가 원순열에서는 요 4가지를 모두 한 가지로 했지만 이렇게 뭐 직사각형이나 다른 모양이 왔을 때는 돌렸을 때 같은 경우의 수와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경우는 크게, 자, 1번, 3번과 경우의 수가 똑같고 2번과 4번이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양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 요 2가지는 우리가 다른 걸로 세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계산할 때 3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 4가지를 같은 것으로 봤을 때 3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살펴보니 다른 경우의 수가 2가지 나오더라. 그래서 이 경우는 3팩토리얼에다가 다른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우리가 경우의 수가 바르게 나오겠죠.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순열을 조금 응용한 건데 이런 다각형 모양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 원순열로 생각해서 우리가 팩토리얼을 써주고 실제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른 케이스가 몇 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얘를 곱해줘야 실제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6명이 앉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6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팩,
그렇죠. 5 팩토리얼을 적어 놓고요. 그죠? 이제 실제 돌려봐야 되겠죠?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지. 그래서 위에 그림과 같이 쌤이 첫 번째 경우를 1번, 2번, 3번 쭉 적어 놓고 자,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당겨 봤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가면 첫 번째 케이스랑 뭐랑 같은 케이스일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죠.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는 같은 거죠. 왜? 넓은 쪽에 1, 2, 4, 5가 앉아 있고 좁은 쪽에 3, 6이 앉아 있고 순서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1, 2, 3, 4, 5, 6.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돌리면 두 개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림 넓은 쪽에 1, 6과 3, 4가 앉았다. 그죠? 요 그림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1, 6과 3, 4가 앉은 요 케이스랑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얘도 마찬가지 넓은 쪽에 5, 6, 2, 3, 5, 6, 2, 3이 앉은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는 지금 같은 경우의 수죠. 그죠? 돌렸을 때. 근데 우리가 여기에 1, 2 앉은 거랑 1, 6 앉은 거랑 뭐 6, 5 앉은 거. 여기 각각의 케이스는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죠. 그죠? 그럼 이 경우는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나온다? 세 가지 나오는 거, 세 가지. 5 팩토리얼이라고 우리가 원순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여섯 가지를 모두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5 팩토리얼 적어놨는데 실제 회전을 시켜보니 다른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오더라? 그렇죠. 세 가지 나오더라.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팩토리얼 곱하기 3을 해서 3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로 이번에는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명이 우리가 이렇게 둘러서 앉고 있죠. 그죠? 그럼 일단은 몇 팩토리얼? 그렇죠.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5 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원이 아니다 보니까 회전을 시켜가지고 다른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셔야 되겠죠. 자, 돌려보면, 자, 1번부터 우리 여기 앉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한 칸씩 당겨가지고 우리가 회전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자, 1, 2, 각 면에, 정삼각형의 각 면에 1, 2, 3, 4, 5, 6. 여기도 보면 한 면에 1, 2, 3, 4, 5, 6. 여기도 한 면에 1, 2, 3, 4, 5, 6.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겠죠. 회전하면 같은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 6, 1, 2, 3, 4, 5 여기도 6, 1, 2, 3, 4, 5 6, 1, 2, 3, 4, 5 여기 세 가지 케이스는 방금 봤던 여기 세 가지 케이스랑은 다른 경우겠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케이스 하나랑 요 케이스 하나 총 몇 가지의 케이스가 나온다. 즉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주자. 그렇죠. 곱하기 2를 하셔야 우리가 요 경우 우리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어떤 우리가 순서대로 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팩토리얼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회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케이스가 나오는 찾아가지고 곱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올바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9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5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죠. 그죠?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이 앉는데 자, 원순열은 우리가 단순히 공식은 우리가 6명이니까 원래 순열은 6팩토리얼인데 회전하면 모두 같은 경우죠. 우리가 이렇게 6번 회전을 할 수 있는데 회전을 하면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얼마를 해줘라? 6을 해줘라. 하면 몇 팩? 그렇죠. 5 팩토리얼이니까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2번 문제는 0,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그렇죠. 밑줄을 쳐야 되겠죠.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 그렇죠. 3자리 자연수. 여기도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됩니다. 자, 3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에는 여기 있는 0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올 수 없겠죠. 이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 뭐 파이 뭐 이런 어떤 기호를 써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 0이 올 수 없겠죠. 그죠? 한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5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10의 자리나 1의 자리는 0도 포함해서
모두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왜?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만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8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파이 기호를 이용해서 한다면 자, 6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겠죠? 3개를 뽑겠죠. 그죠? 여기에서 빼주면 되겠죠. 뭐를? 첫 번째 자리가 0이 오고 뒤에 온 거. 그죠? 6개 중에 2개를 중복해서 뽑은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6의 세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216 빼기 36 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18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경우의 수만 생각하셔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3번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일단 함수가 되는 것의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죠? 1, 2 둘 다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하나만 대응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함수의 개수 마찬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무슨 기호를 써야지 막 고민하지 마시고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1 아니면 2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2가지가 있죠. 2가지. 2의 경우의 수는요. 2도 몇 가지 갈 수 있다.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모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이니 몇 개? 32가지의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기호를 쓰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정의역의 원소가 모두 1 아니면 2, 1, 1, 1, 1, 1에 대응될 수도 있고 1, 1, 1, 2, 2에 대응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여기 공역의 원소 1, 2를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과 똑같겠죠. 그래서 2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중복을 허용해서 줄 세우는 방법인 요 중복 순열의 기호를 쓰셔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4번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죠? 일렬로 나열은 하는데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다. 그럼 일단 전체는 몇 개입니까? 6개니까 6 팩토리얼 해주시고 같은 것들로 우리가 나눠주면 됐었다. 그죠? 앞에 복습하세요. 1이 2개니까 2 팩토리얼, 2도 2개니까 2팩, 5도 2개니까 2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만 해보시면 우리가 90가지 경우의 수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는 카어리지에 있는 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 또는 E가 첫 번째 오도록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C가 제일 앞에 왔을 때, E가 제일 앞에 왔을 때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C인 경우, 첫 번째가 E인 경우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C가 이제 앞에 왔죠. 그러면 남은 우리가 그 문자들은 뭐가 있죠? 여기 뒤에 있는 요 O, L, L, E, G, E가 있겠죠. 그죠? 자, 얘들이 이제 뒤에 자리, 6자리에 이제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6개 중에 6팩토리얼인데 같은 것이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울까요? 그렇죠. 6팩토리얼인데 C는 이미 앞에 왔으니까 L이 몇 개? 2개, E도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겠죠. 그래서 18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E가 제일 앞에 왔을 경우도 남은 문자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순열이니까 6 팩토리얼 하시고 L만 2개 있죠. 그죠? 그럼 2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60개. 근데 우리가 C인 경우, E인 경우 해놓고 또는이니까 요 둘을 합쳐가지고 세셔야 되겠죠. 따라서 54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